안녕하세요. 365 플러스 치과 치주과 전문의 유경호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뼈 이식에 대해서 조금 인터뷰 형식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갔는데 뼈 이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임플란트만 하면 상대 뼈 이식까지 하게 되면 비싸져서 혹시 이거 상술이 아닌지 꼭 안 해도 되는데 혹시 비용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건물을 이렇게 만들 때 땅값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건물값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울 근교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땅값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아파트를 지을 때도 건설사들이 땅값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건물값으로 많은 돈을 투자하지는 않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물론 임플란트도 중요하죠. 저는 임플란트를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환자가 가진 잇몸뼈나 잇몸의 형태를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만약에 환자 잇몸뼈와 잇몸이 상당히 건전하다면 아마 뼈 이식은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대지가 땅이 평평하게 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따로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들도 없고 자갈도 없고 진흙도 없고 뭐 늪지대처럼 펑펑 빠지는 데도 없고 굳이 정비할 필요도 없는 아주 판판한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주세요 라고 한다고 하면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따로 땅에 대한 어떤 집안 공사 같은 것들이 필요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환자 잇몸뼈를 재건해내고 없었던 각화치은을 만들어내고 비어있던 치조골 부분을 내가 평평하게 다시 재단하는 일들이 사실 임플란트를 심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한마디로 뼈 이식이 임플란트를 심는 과정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사들도 뼈 이식을 안 하는 임플란트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너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젊은 나이인데다가 혹은 치아가 부러져가지고 치아를 상실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뼈 이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쉽게 가능하고요. 반대로 환자가 치아가 흔들리거나 풍치,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잇몸이 녹아가지고 뿌리가 나오고 뼈가 다 녹아가지고 구덩이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곳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한다, 혹은 칼날처럼 얇은 곳에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한다 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 환자의 잇몸뼈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과정이 임플란트 가격보다 2배 혹은 3배, 저는 심지어는 4배가 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임플란트가 굉장히 저렴한 곳에서는 지금 물어보신 것과 같이 뼈 이식을 상술처럼 꼭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돈을 더 받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집단에나 그렇지만 나쁜 사람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뼈 이식제를 통해서 부족한 잇몸뼈나 환자분이 부족한 전정을 만든다든지 이런 수단으로 활용하지 단순히 단가를 높이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뼈 이식은 상술이 아닙니다. 그럼 뼈 이식에서 사용하는 뼈는 뭐예요? 사람 뼈를 쓰지는 않을 것 같고 혹시 동물의 뼈를 사용하는 건가요? 사람 뼈를 쓸 것 같지 않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사람 뼈를 씁니다. DFDBA, FDBA라고 해서 탈외, 동결, 건조골 등등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시체나 이런 것들을 기증 받잖아요. 기증 받아가지고 사람의 뼈를 단백질을 탈외시킨다든지 열 건조를 한다든지 해서 크게 무리가 없는 형태로 만들어서 실제로 뼈 이식제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사람 뼈보다는 동물의 뼈를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놀라시겠지만 동물의 뼈가 훨씬 사람의 뼈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대부분은 그렇고요. 보통 이제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동물뼈와 사람뼈가 있다 그러면 동물뼈의 가격이 훨씬 비싼 게 사실이고요. 동물뼈로는 제일 많이 쓰는 건 DBBM이라고 이제 Demineralized Bovine Bone Material의 약자인데 송아지뼈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이제 돼지뼈라든지 혹은 말뼈,
같은 부분들을 쓰기도 하고요. 환자분의 턱에서 직접 자가골을 채취해서 쓰기도 합니다. 환자의 치아를 가공해서 뼈 이식제로 쓰기도 하는데 이는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논문들이나 어떤 좋은 임상적인 데이터들의 결과를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송아지 뼈를 쓰는 것이 가장 정석적이고 좋은 이제 뼈 이식제로 알려져 있고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잘 맞춰서 뼈 이식제를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송아지뼈는 다 똑같은 송아지뼈인가요? 종류가 다양한가요? 저도 가끔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놀랄 때가 있는데요. 같은 금으로 만들었는데 반지가 어디 가서는 100만 원, 어디 가서는 1000만 원인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뼈 이식제 혹은 같은 송아지뼈라고 하더라도 그 성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건 마치 요리하기 전에 이 사람도 똑같은 파스타 재료를 쓰고 저 사람도 똑같은 고기를 쓰는데도 맛이 다르게 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송아지뼈라고 하더라도 브랜드에 따라서 혹은 그걸 가공하는 과정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이 많고 여러 사람한테 실험했고 오래되어서 안정성이 있는 재료일수록 비쌉니다. 비싼 재료가 보통 사람에게 좋죠. 그래서 저는 가장 비싼 재료를 쓰고 있는데 보통 0.1g에서 0.3g 사이에 20만원 가까이 하는 혹은 30만원 가까이 하는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쓴 뼈 이식제는 정말 그냥 치과 의사에서 수술만 좀 해봤던 수술러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너무 비싸서 접근도 불가능한 그런 이식제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병원에서는 주로 많이 쓰는 이식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000원짜리 뼈 이식제도 있고 35만원짜리 뼈 이식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뼈 이식제 가격을 여기는 10만원만 받네, 착한 치과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여기는 뼈 이식하는데 50만원이야? 나쁜 치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착하고 나쁜 치과가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보통 뼈 이식제 가격을 50만원, 80만원 받으신다 그러면 좋은 재료를 쓰실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실제로 여기처럼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던 치조제를 이렇게 넓히는데 좋은 이식제를 써서 좋은 티타늄 메쉬를 써서 좋은 콜라겐 멤브레인을 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저렴한 그런 어떤 박리담의식의 그런 어떤 진료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